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법 강의하는 정태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것인데 나중에는 묻지 마시고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이 정도는 가장 잘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우리 시험은 1차 과목, 2차 과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1차 과목은 두 가지. 부동산 합 개론이 있고,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이 있습니다. 자, 매 과목당 40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은 학원에서는 따로따로 강의하지만 시험을 칠 때는 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고 있어요. 이 중에 부동산 공시법은 24문제, 부동산 세법은 1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이라는 이야기는 낙제점을 말해요. 40점 미만을 득점하면 과락이 되겠습니다. 과락이 없이 평균 60점을 득점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부분은 채점을 할 때는 1차 과목, 2차 과목 따로따로 채점을 하는 것이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즉 1차 과목, 두 과목 40점 미만의 점수가 없이 두 과목을 합쳐서 평균 60점을 득점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과목도 이 세 과목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을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는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하면 좋겠지만 2차는 불합격했어요. 그럼 다음 한 해에 한해서 1차는 면제를 시켜준다고요.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하면 다음 해에는 2차만 시험을 치면 된다. 근데 반대로 2차는 합격하고 1차는 떨어졌어요. 이 경우는 1차도 불합격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무엇이 중요하다? 1차 과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과목은 원리를 제법 자세히 물어보지만 2차 과목은 복잡한 내용까지는 잘 묻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2차 과목은 정신없이 합격하기도 해요. 세밀하게 모든 걸 다 알아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 1차 과목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일단 한 3, 4월까지는 1차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동차로 한 해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민법인데 민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의할 부분이 우리 시험은 발악 없이 평균 60점만 득점하면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는 상대평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공부해놓고 성적에 관계없이 1등부터 1000등까지만 합격을 시킨다면 그 시험은 박터집니다. 박터져. 왜 1000등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시는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느낀다고요. 왜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를 적대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사이좋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절대평가인데 주의할 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 상대평가에 길들여져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1등 해라 1등 해라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모든 시험이 거의 대부분은 상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익숙해 있는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막 100점 공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내년에 또다시 공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60, 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을 주의하시라. 그러므로 첫 페이지부터 그 페이지까지 모두를 자세히 공부하다가는 재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대동소유하거든 거의. 그런데 출제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하고 산만하게 집중성을 가지지 않고 첫 페이지부터 그 페이지까지 평이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문제가 생기면 또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만 한다. 그럼 수험생이 1년 동안에 스스로 시험을 분석하고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출석을 꼭 하고 분석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 오시고 연수강을 하신 분 중에 자기가 분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석하다 보면 이런 문제 생겨요.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온통 동영상을 다 봅니다. 4개, 5개를. 똑같은 내용을 강의해도 강의하는 사람마다 접근 방식이 약간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럼 전공을 하지 않는 분이 산만하게 그렇게 서너 개, 4개를 보시면 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다만 보는 눈은 좀 생겨서 어떤 과목은 누가 잘하는 것 같고 어떤 과목은 누가 못하는 것 같고 선생님 분석만 하고 앉아있어요. 학원에 5년씩 다녀요. 설득 소리는 차지하고 절대평가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가장 주의할 부분은 매 과목당 40문제씩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에 40문제니까 한 문제에 2.5점씩이거든. 100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노력의 낭비예요. 왜? 만약 학교론 100점, 민법 100점, 200점 득점했어요. 불가능하지만 그럼 평균 60이면 합격하는데 남는 점수를 2차 과목으로 넘겨주는가? 넘겨주지 않아요. 1차 따로 2차 따로 채점하기 때문에 둘 다 만점을 득점해도 그 점수를 2차로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그럼 결국 1차 과목의 만점은 80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 득점이 80점이라고. 1차 과목 중에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학문적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둘 중에 하나는 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둘 중에 하나는 잘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사람들이 수험생의 9할 이상이에요. 간혹 둘 다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공부할 머리를 타고나신 분이에요. 간혹 둘 다 못하는 분이 있어요. 공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나는 민법은 잘 되고 학개론은 안 돼요. 설파할 이유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민법 잘해도 100점 이런 점수는 필요 없거든. 왜? 관학을 하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학개론이 안 돼도 최소한 몇 점은 득점해야만 합니다. 40점이요. 그럼 평균 60을 맞추기 위해서는 민법을 몇 점을 득점하면 된다? 80점이요. 80을 넘겨야 2차로 넘겨주지를 않는다고. 1차 과목에 그래서 만점은 몇 점이다? 80점이 만점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100점짜리 강의를 합니다. 평이하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쯤 출제되는 것들도 이렇게 출제된 예가 있고 간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소개는 드려요.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지 집에 가서 그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 내년에 또 만나요.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고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런 건 한번 들어보는 거라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럼 도대체 민법은 어떻게 강의해 나갈 것인가? 나는 연간 계획을 가볍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말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11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하면 올해라고 이야기해 버린다고. 시험을 기준으로 10월은 작년이에요. 제가 올해 시험 이렇게 말하면 다가오는 30회 시험을 말해요. 그럼 11월부터 강의를 시작하면 1년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인데 자, 11월 12일에 강의하는 것을 입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입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부분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이 법률 용어가 쉽지 않다. 법률 용어가 쉽지 않은 이유가 다른 나라 법률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현대법들은 로마법에서 유래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독일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일의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만든 용어도 있다고. 대부분은 독일어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했지만 적절한 용어가 없어 그냥 억지로 만든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책을 봐도 알 수가 없다. 아무 도움 없이 민법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한 페이지 갖고 하루 안에 해석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부담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쉽지가 않다.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용어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11, 12 입문 과정에서는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1, 2월 달은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과정이란 이야기는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지금은 입문서가 교재가 아닙니다. 12월 말쯤에 뚱뚱한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럼 1월달부터 그 기본서로 강의를 할 것인데 민법책은 한 700페이지 내지 800페이지인데요. 엄청 뚱뚱합니다. 뚱뚱한데 그 뚱뚱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은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 조문 해석에 불과하다. 다만 거기에 판례가 약간 추가될 뿐이에요. 그래서 1, 2월에 중점적으로 강의할 내용은 이 법 조문, 민법 조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 4월 달은 기본 과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민법을 배우는 대표적인 이유가 공인중개사란 업무 자체가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법률 분쟁이 생길 소지가 높은 그런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 업무와 관계된 내용만 그 결론을 알 수 있다면 혹 어떤 사안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이 사안에서는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판례는 실생활과 실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판례를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본 과정에서는 그 대부분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 6월 달은 심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론 종합이에요. 이론 종합이란 이야기는 11, 12, 1, 2, 3, 4 동안에 배웠던 내용하고 그 외에 미처 배우지 못한 난해한 내용까지 한꺼번에 전부를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것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11, 12는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는 말이지 그 외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1, 2월 달은 11, 12에 설명드린 것을 빨리 설명하고 거기에 조문을 추가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한다는 이야기. 3, 4월 달은 똑같은 이야기로 11, 12, 그 다음에 1, 2 배웠던 내용을 빨리 설명하고 거기에 판례를 추가로 설명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5, 6월 달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 주기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지는 않아요. 반복되는 부분은 들었던 내용이다를 알 수 있지만 조금씩 과정에 따라서 이론이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양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시작해요. 약간씩. 자, 이렇게 이론이 끝나는 것이고 이론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 시험은 모의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8개월 동안의 이론을 배워도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안 풀리기 때문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다. 이 문제풀이 과정은 결국 이 8개월 동안에 배웠던 이론을 응용하는 것이다. 이론을 응용해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9, 10월 달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도 말하고 동형 모의고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전에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친다는 말입니다. 매주 실전과 똑같이 첫째 시간은 50분 동안 시험을 치고 둘째 시간부터는 그 문제 시험 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를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정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1, 12 입문 과정에서는 지금 들고 있는 얇은 책 입문서로 강의하는 것이고 1, 2, 3, 4, 5, 6월 달은 뚱뚱한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이고 7, 8월 달은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집이 나와요. 그 문제집으로 해결하고 9, 10월 달은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를 해요. 40문제를 출제하고 첫째 시간 시험 치고 그리고 어떻게 적 해결하는지 다시 문제풀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매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몇 월 달에 몇 점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그걸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몇 월 달에 몇 점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평균치로 따지면 평균치라 그랬지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법을 잘 하시는 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20점, 30점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민법을 못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로 2월 말 전국 1회 모의고사를 치면 물론 지방에서는 3월 말에 치기도 해요. 2월 달에 시험 치면 쇼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빵점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말쯤에 시험을 친다는 전제하 보통 시험 점수는 몇 점점 나오는가 하면 한 25점에서 30점 정도 나와요. 좀 안 나올 수도 있어. 15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점수를 보고 뽑히는 춘3월에 시험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상대평가에 익숙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25점 와 자살할 일이에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과락 없이 평균 60이만 합격하는 게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학계를 잘하고 민법을 못하시는 분이라면 극단적이지만 40점을 득점하고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 민법을 못하는 분이라면 40점에 근사치까지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끝나게 된다면 보통 몇 점이 나오는가 하면 40점 가량 나와요. 이때도 울고 그래요. 8개월을 공부했는데 40점이라 40점. 100점 만점에 40. 애기 같으면 쭉 팼긴데 이 합격수 왜 했는지. 허무한 점수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합격점일 수도 있어요. 9, 10월 달 동형 모의고사를 치고 특강까지 듣고 모든 게 정리가 됐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한 55점에서 60점 가량 나옵니다. 왜 그리 안 되나? 결국 학원 강의가 끝날 때까지도 합격점을 득점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빠르면 한 보름 전이고 늦어도 한 일주일 전이면 종강을 하거든.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정리를 하면서 평균 20점이 올라가는 분이 있고 10점이 올라가는 분도 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겨우 합격합니다. 겨우. 겨우란 이야기는 합격생의 7할, 8할 이상이
평균 60점에서 불과 한 두세 문제 남겨서 합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간혹 평균 80을 넘기는 분도 있어요. 공부할 머리가 있는 분은. 딱 60점에 합격하는 분도 적지 않아요. 반면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고배를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문제로 합격하는 시험이지 막 평균 95, 평균 90 이렇게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만 될 것인가? 자, 지금 전국 대부분의 학원들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합니다. 동영상에 빠져들면 공부 오래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 애기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동영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치매 세례를 받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은 왜 동영상은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폐단이 있어요. 자꾸 밀어버린다고. 학원 가보니까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골치 아프고 괜히 앉아있어 엉덩이 아프고 의자도 딱딱하고 집에서 동영상이나 하지 뭐 하고 결석을 한 번씩 하십니다. 근데 일 생기면 일 바꾸래요. 왜? 동영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정리하지 뭐. 주말에 또 일 안 생기는가? 또 일 생기는데 에이 다음 주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자꾸 미루게 되는 폐단이 생깁니다. 산더미처럼 밀려버리면 에이 11, 12 강의는 뭐 안 듣지 뭐.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학원은 학원대로 오지 않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깨너머로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3월 말쯤에 모의고사 치러 옵니다. 민법 시험 치고 시험 칠 때는 잘 쳤어. 채점해보니까 전부 다 틀려 15점 나왔다고. 에이 그냥 이거 하나 못 살아 하고 시험 딱 포기하게 된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동영상은 부교재에 불과하지 동영상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11, 12, 1, 2, 3, 4. 이 4개월 공부해도 민법 잘 모릅니다. 알면 그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쉽게 잘 아시면. 지금 사법시험이 없어졌는데 진짜로 잘 알아들으면 제가 사비를 틀어서 사법시험을 공부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은데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시험 포기합니다. 11, 12, 1, 2 아니 이거 많이 내려왔네. 이 4개월 동안은 예습을 하면 안 돼요. 예습을 하면 포기하고 싶어. 좀 과장되게 설명드렸지만 민법 기본서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루 걸립니다. 하루. 법률 용어사전 넣고 별의별 걸 다 넣고 그렇게 혼자서 독학해봐야 하루 해도 제대로 몰라. 제대로 번역됐는지도 잘 몰라. 예습을 하시면 공부를 하기 싫기 때문에 예습을 하지 말자. 이상한 이야기 한다. 예습이 학습 능률은 엄청나게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봐도 모르기 때문에 예습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복습하시라 이 말입니다. 복습. 복습을 할 때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기본서는 혼자서 냈다 읽지는 않아요. 읽어봐요. 몰라요. 복습하는 방법도 먼저 보고 들어야 돼요. 오늘 강의한 것을 집에 가셔서 동영상으로 복습한다고. 딱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기본서를 확인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요. 제가 강의한 내용에 맞추어서 기본서를 문장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4달 동안은. 그리고 문제 풀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인데 문제를 풀어봐야지. 오늘 강의한 부분을 문제 풀면 안 풀려요.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얄팍하게 한 4개월 해봐야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안 풀리기 때문에 강의가 잘못된 건 아닌가? 혹 문제가 풀리도록 강의하는 건 없는가? 하고 사냥 다닙니다. 동영상 기웃거리고 좀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거 듣고 이렇게 한다고요. 학원 따로 동영상 따로 이렇게 하다 정리 안 돼. 똑같은 내용을 접근할 때도 저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접근하거든.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은 다른 내용을 강의하는 것처럼 들려요. 실상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는데. 그래서 복습 위주로 먼저 보고 듣고 보고 들은 그 부분을 기본서하고 맞추어 보는 게 복습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3, 4월쯤 되면 조금 아시거든. 이때부터는 예습을 하십니다. 예습을 하는데 예습하는 방법이 무작정 기본식에 코를 박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3월 첫째 주에 월요일날 강의 오기 전 일요일날 복습할 때는 바로 전순환 1월 첫째 주 강의요. 우리 학원들은 전국 공통으로 2달 주기로 한 순환으로 한번 돌려서 끝을 낸다고요. 3월 첫째 주에 예습하는 방법은 전순환 1월 첫째 주 동영상을 보고 듣고 그 부분을 기본서하고 대조 한번 해보시고 오는 게 바로 예습이다.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은 똑같아. 복습도 하는데 복습할 때도 오늘 강의한 것을 먼저 동영상을 보고 듣고 기본서를 맞추어 보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는 실력이 조금 배양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무작정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출제되는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똑같은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다면 약간 털어버리면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 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데 기본서에 보면 뒤에 문제가 딸려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기출문제를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확인하면 된다고. 3월달부터 3, 4월달에는 문제가 좀 잘 안 풀립니다. 아직까지 실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법을 조금 알기 전까지는 복습 위주로 강의하자. 공부를 하자. 복습 위주로 공부할 때 먼저 보고 듣고 그 부분을 기본서하고 대조를 해본다. 그리고 4월달쯤이 3, 4월달쯤이 됐을 때 그때부터 예습을 시작하는데 예습을 하시는 방법도 먼저 보고 듣고 책으로 대조해 보는 것이다. 3월 첫째 주 강의를 예습할 때는 그 전순환 1월 첫째 주 강의를 보고 듣고 대조를 한번 해보고 오는 것이 예습이다.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은 오늘 강의한 것을 집에 가셔서 먼저 보고 듣고
기본서하고 대조를 해보는 것이다. 그럼 제가 동영상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동영상은 부교재에 불과해요. 실강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계속 동영상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법률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민법은 우리나라가 만든 법률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독일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쉽지 않아 책을 혼자서 읽으면 두통이 생겨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전부 한글인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 모학원에 작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를 칠 때는 실전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하거든. 전반적으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민법도 선언 문제는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보이는 단답식에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빼버리거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문제들을 전부 전반적으로 수준을 높게 낸다는 게 아니라 동영모의고사는 실전하고 수준은 거의 맞추는데 기본을 빼버렸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한 서너 문제 빼버렸기 때문에 그것만큼 득점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서너 문제를 풀 때 금방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문제.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동영모의고사를 20개를 넘겨보지를 못했다 하는 분이 시험장에 가서 3개 틀렸다고 입이 싱글싱글 하더라고요. 다소 이례적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실강을 꼭 듣자. 실강을 꼭 듣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결석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보통 한 순환이 2달인데 보통 8주가 나와요. 8주가 나오면 민법 기본서가 800페이지면 한 주에 100페이지씩 해버린다. 한 100페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 주 결석해버리면 100페이지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저희가 한 과목을 강의하지만 여러분은 6과목을 공부하거든. 물론 시험은 5과목으로 시험 치지만 공시법, 세법이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강의하거든. 여러분은 6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만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주 빠져버리면 그 내용은 2달 뒤에 듣게 된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맞지 않아 중간이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음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보충할 수는 있지만 피치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결석할 수밖에 없지만 회의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마음으로 결석은 하지 마시자 이런 말입니다. 실강이 중요한 이유는 오시면 해요. 오기까지 다소 갈까 말까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좀 늦잠이나 잘까 이런 욕구가 생길 수는 있지만 강의실에 딱 앉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고. 오시면 최소한 4시간은 공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합격에 조금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은 2달 뒤에나 듣지 그 내용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강을 꼭 듣자, 결석하지 말자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럼 둘째 시간은 민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